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저는 이혼 1주년을 맞이했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무슨 이혼 1주년이냐고요? 사이다처럼 시원한 이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년을 챙기기로 했어요.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원래 가정적이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셨던 아빠는 요리하고 저희를 챙기고 돌보는 걸 더 좋아하셨죠. 아빠는 아주 큰 시장 안에서 꽃가게를 하다가 엄마를 만나셨대요. 엄마는 그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사장이었고요. 아무튼 두 분은 서로 합의하에 각자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기로 하고 아빠가 주로 집안일을 하시고 엄마는 바깥일을 하셨어요. 저와 오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부동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채 빌려주는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채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자를 받으시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은행보다 조금 싼 이자를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왜 너무 돈이 급한데 은행에서는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처음에 그런 이웃가게 사장님들이 안 됐어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다가 그쪽에서는 현금 많은 알부자 사장님으로 통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는 이웃 사장님들도 꽤 많았어요. 대신 엄마는 이자 날짜 어기는 건 정말 얄짤없이 더 붙여서 받았다고 해요. 그건 저나 오빠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신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신용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그게 돈이면 더 무서운 거고. 사회에서도 돈 안 갚으면 신용카드 발급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부터 엄마한테 돈 갖다 쓰는 거 꼬박꼬박 갚고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뭐였냐 하면 대학 4학년 때부터 저희가 취업 준비 때문에 다닐 학원비나 이런저런 데에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책임이었지만 그 이상은 저희 힘으로 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벌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들어갈 곳은 많고 하다 보니 먼저 저희가 쓸 돈을 주시고 저희가 직장에 들어가면 매달 갚으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음악 전공을 했지만 잠시 예술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쪽으로 취직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저와는 그 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관두고 학원 레슨과 개인 레슨을 했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매달 엄마에게 돈을 갚았어요. 결혼할 때도 엄마가 전에 미리 얼마까지는 보태주겠다고 하신 그만큼만 보태주셔서 제가 적금 들었던 걸로 다 했고요. 집에선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감사한 환경인 거죠.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달랐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자꾸 우리 엄마 재력에 기대려고 했어요. 그래서 멀쩡한 비싼 물건도 바꾸겠다고 해서 신혼 초부터 저와 실랑이를 많이 벌였어요. 아니, 이 대형 모니터는 또 뭐야? 자기가 주문했어? 우리 결혼할 때 산 TV도 이제 한물 갔대. 요새는 다 저런 스탠딩 모니터로 본다더라. 그럼 너무 지출이 많아지잖아. 우리 저번에도 자기가 냉장고 갑자기 바꿔버려서 그거 할부도 한참 남았잖아. 뭐 그런 걱정을 해. 우리 돈 모자라면 장모님이 해주시겠지. 우리 엄마? 엄마가 우리 집 할부를 왜 갚아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 결혼 전에도 우리 엄마 보고도 그래? 엄마 나 대학원 공부한 거에 학원 다닌 것까지 전부 다 이자까지 쳐서 다 받으신 분이야. 근데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저 더 좋은 게 나왔고 질려서 가전제품 비싼 걸로 바꾼 걸 갚아주실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엄마가 돈 문제에 관대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래. 그걸 왜 우리 엄마한테 기대서 하는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집간 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 결혼 전에야 빡빡하게 구셨지만 이제 사위도 있는데 달라지실 거라고.
사회 앞에서 그러겠냐? 그리고 장모님 나 엄청 챙기시잖아. 아, 몰라. 아무튼 안 돼. 우리 엄마가 뭐 지갑이야? 그런 식으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 한 번만 더 나랑 상의 없이 비싼 물건 사거나 바꾸기만 해. 가만 안 있어.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냐. 그리고 요즘은 결혼해서도 다 양쪽 집안에 의지하고 그래. 그게 무슨 의존이냐?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럼 아버님한테 돈 달라고 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야, 장모님 돈이 많지 우리 아빠가 돈이 어디냐? 양쪽 부모님들 중에 제일 돈 많은 분이 장모님이잖아. 아니 뭐 이런 철없는 소리가 다 있나요? 집안마다 가정 교육이 다르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 라고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 엄마가 제일 돈이 많으니 당연히 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결혼 전 연애할 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척은 다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뭐든 대충대충이었고 회사에 갔다만 오면 이런저런 불평만 하고 회사 사람들 욕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며 저는 회사에 나가서 인간관계는 제대로 하는지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회사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무리 들어봐도 큰 문제 될 것 없고 오히려 그걸 문제 삼는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정말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명희야, 나 내일부터 당분간 집에만 있을 거야. 오늘 회사 때려쳤어. 아, 진짜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 뭐라고?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었던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건 늘 있는 거고 지난번 기획서 문제 있는 걸 다들 자꾸 내 탓을 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받아준 건 팀장님하고 부장님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실수를 윗사람한테 떠넘긴다나 뭐라나. 그러더니 우회 부장님이 날 부르더니 사안이 중대하다나 뭐라나. 나보고 나가란 식으로 말하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더러워서 안 다닌다고 하고 나왔지.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네? 그렇지? 아니, 내가 그쪽에서 사직 권고 이딴 말하기 전에 먼저 그만둔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때려친 거지. 이런 걸 보고 기적의 논리라고 하는 거겠죠. 누가 봐도 남편이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쫓겨났는데 굳이 자기가 그만둔 거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나 당분간 내 적성과 성향에 딱 맞는 회사 찾을 때까지 집에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기야, 자기가 질러놓은 모니터에 노트북에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것도 죄다 제일 비싼 걸로만 샀잖아. 그리고 대출은 갚아야 되고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회사 언제 발견하는데? 어차피 당분간은 퇴직금도 있고 저금해둔 것도 있잖아. 그리고 명희 네가 애들도 가르치는데 뭐 큰 문제 있겠어? 이참에 애들 레슨 좀 늘려봐. 저번에 보니까 이 동네 엄마들 자기한테 애들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아니 내가 일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쉴지 그걸 알아야 돈 나갈 걸 계산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회사가 내일이라도 생기면 나가는 거고 몇 달 걸려야 나타날지도 모르고. 아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너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긴축재정에 들어가 전보다 더 아끼며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애를 썼어요. 남편이 하루빨리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면접이라도 보러 간다고 할 때에는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옷차림과 머리도 신경 써서 보냈고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가뭄에 콩 나듯 있는 일이었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좀처럼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요즘은 면접 오라는 데 없어? 2주 전에 면접 본 데는 연락 올 때 지난 것 같은데 무슨 말 없어? 아, 거기 뭐 이번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나. 그딴 이빨린 말로 메일 하나 딱 보냈더라. 참네, 아쉬우면 나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런 메일이 더 재수없는 거 알지? 그럼 딴 데 이력서는 안 냈어? 요즘 딱 끌리는 회사가 없네. 좀 더 알아봐야겠어. 라며 남편은 누운 채로 기지개를 쭉 한 번 켜더니 핸드폰으로 예능을 보며 키득키득 거리더군요.
아니, 그 사람 일이 없는데 속은 제가 타고 남편은 노닥노닥 거리고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픈 데는 없고? 엄마 아빠가 네가 전보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더라. 전화 좀 드려. 아, 그게 요즘 심란한 일이 있어서 그래. 우리 그이가 회사 관둔 지 몇 달 됐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거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제 하소연을 한참 했죠. 그런데 오빠가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한 거였어요. 엄마가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종수가 요즘 집에 있다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 엄마, 들었구나. 뭐 자기 조건에 맞는 회사 찾는데 곧 찾겠지. 걱정하지 마. 너 말로는 곧 찾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애간장 태우고 있을 거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확 티나게 건강 안 좋아지는 애가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아무튼 종수, 나 좀 보라고 해라. 그렇게 남편은 엄마를 만나러 갔고 집에 온 남편은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왔더라고요. 장모님이 나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소개시켜준 거 알아? 와, 장모님 끝발이 있으시네. 나 내일 면접 보러 간다. 저는 신이 나서 어린애처럼 팔딱거리고 다니는 남편을 뒤로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엄마가 종수씨 회사를 소개시켜주다니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완전 신났는데? 요새 스타트업인지 그런 거 있잖아. 젊은 사람인데 아주 반듯하고 똑 부러져서 내가 돈 좀 대준 회사가 있어. 우리 사위니까 자리 좀 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와보라고 하더구나. 걱정 마라. 종수가 그래도 경력 있고 회사 생활도 해봤으니 잘하지 않겠니? 지가 원하는 밝은 분위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니 기펴고 일할 거다. 너도 이제 걱정 내려놓고 편히 있어. 엄마 너무 고마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아니 그럼 내 딸이 남편 직장 때문에 속 썩고 있는데 엄마가 돼서 보고만 있어? 암튼 종수한테는 잘 다니라고 해. 저와 오빠 다 대학 졸업 후에는 칼같이 모든 지원을 차단하셨던 엄마라서 오빠도 자기 힘으로 지금 직장에 들어갔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 직장을 소개해 주셨다니 엄마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은 다음날 면접 후에 합격했고 바로 회사에 출근하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 호텔 예약해놨으니까 나 취직 기념으로 밥 먹으러 가자. 이건 내가 쏘는 거야. 우리만 가? 엄마랑 아빠는? 아, 오늘은 우리랑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오붓하게 먹으려고 예약을 그렇게 잡았는데. 자기 지금 합격 연락받고서 예약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화 드렸어. 잘 다니겠다고. 내가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있는 자리 어려워서 밥이 잘 안 넘어가. 오늘 같은 날은 나도 신나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다음 주쯤 장모님하고 식사할게. 오늘은 그냥 가자.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편할 대로만 하는 남편이 짜증났지만 좋은 날인데 더 뭐라고 하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친정 식구들과 밥 먹는 자리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면서 있었죠. 그러다 오빠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정말 뜻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네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 진짜 우리한테도 그런 적 없는데 매자 회사에 넣어달라고 엄마가 이득 볼 걸 한 발 물러났다나 봐. 뭐? 엄마가 그걸 포기했다고? 진짜야? 엄마가 솔직히 매자를 좋게 본 건 아닌 것 같고 너 잘 살라고 해주신 것 같으니까 매자한테 회사 잘 다니라고 해. 저는 오빠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엄마가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됐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긴 뭐해서 아빠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 맞아. 너랑 명훈이 니들이 오해하는 게 엄마가 돈 계산에 밝긴 하지만 그렇게 무정한 사람 아니야. 엄마가 모든 걸 돈으로만 따지면 이 아빠랑 살아주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자기,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 언제 할 거야? 다음 주 하면서 미룬 게 벌써 한 달이야. 이럴 거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나도 자기가 그렇게 어색하면 선물이나 보내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어. 자기 거기 취직시키려고 엄마가 그 회사 투자하고 이윤도 일정 부분 포기하셨대. 이런 거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 아니지. 안 그래?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네. 근데 말이야, 내가 실은 첫 월급 타서 장인 장모님 근사한 식사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형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 결혼 기념일 여행 가는데 돈 좀 보태달라잖아. 우리가 형네 지난번 이사했는데 그때 마침 내가 실직 상태라 선물 변변한 거 못했잖아. 그 얘기하면서 돈 보태달래서 보내줬지. 뭐가 어쩌고 저째?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자기 직장 때문에 우리 몇 달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데 생활비 한 푼이라도 더 낼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는 건 뒷전에 아주버님네를 챙겨? 나 어이없어도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는 자기네 식구밖에 몰라? 아, 우리 형네한테 그동안 별로 잘한 거 없는 건 맞잖아. 아주버님네는 우리 뭐 해주셨는데 자기 실직했을 때 돈 한 푼 보탰어? 왜 형이 돼서 동생한테 받아먹으려고만 해? 자기네는 뭐 하나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내가 번 돈이잖아.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 정해서 쓰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자기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생활했잖아. 그럼 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네가 번 돈으로만 생활했냐? 내 퇴직금으로 대출금도 갚고 카드값도 냈잖아. 아니, 장모님 믿고 산 것들도 다 우리가 내야 된다고 융통성 없이구니까 우리가 꾀지지하게 산 거지. 네가 진작에 장모님한테 말했어봐.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냐고. 아, 그래? 좋아. 그럼 네 퇴직금 남은 거 그걸로 우리 부모님 진짜 좋은 데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도 보내드리자. 그럼 됐지? 너도 우리 엄마 덕에 지금 첫 월급 받은 거잖아. 퇴직금 없어. 나 차 바꿨어. 뭐? 차를 바꿔? 언제? 나한테 말도 없이? 아니, 너는 내가 차 바꾸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냐? 계약한 지 며칠 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넌 인간이 돼서 은혜를 갚는다는 것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편할 대로만 할 수가 있어? 저는 완전 열이 받아서 남편과 한바탕 했고 그날부터 각방을 쓰게 됐어요. 남편이야 철도 없고 눈치도 없으니 방에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전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작은 방으로 옮겼죠.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한 짓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 넘게 제가 말도 안 하고 밥도 따로 챙겨 먹었더니 그제야 슬슬 눈치를 보더라고요. 내가 다음 달에 월급 타면 그때는 꼭 장인 장모님 거하게 대접할게. 이제 그만 화 풀어.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고 계속 남편과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그렇게 월말이 다가올 무렵이 됐는데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매제 아직 퇴근 전이야? 나 매제 좀 봐야겠어. 왜? 또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 거래처 중에 하나가 매제 지금 다니는 회사인데 아까 낮에 외근 나갔다가 궁금해서 회사에 가봤거든? 근데 나이 어린 직원들한테 막 반말해대고 지금 그것보다 무슨 서류를 잘못 올려서 지출이 잘못됐다나 봐. 그래서 회사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 지는 혼자 1층 카페에 내려와서 빨대로 쪽쪽 주스 빨아먹고 있더라. 다 원참. 거기서 아는 척하면 나도 지도 면이 안 서서 그냥 참고 왔거든. 근데 우리 엄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매제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저는 흥분한 오빠를 잘 다독여서 제가 먼저 말을 해보겠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정말 남편이 사고를 친 건지 저도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또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까 나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종수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빠 거래처가 거기라서 안 좋은 얘기 들었다던데? 아, 나는 솔직히 왜 나한테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제 막 거기 들어와서 뭘 알겠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근데 내 책임인 것처럼 다들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 저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 회사 쪽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엄마가 좀 봐달라며 대표한테 사정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그 나이에 누구한테 굽히고 사정하시다니.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것도 덜 떨어진 사위 때문에 그랬다는 게 말이죠. 저는 그날 남편이 오자마자 집에서 바로 내쫓아버렸어요.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한테 떠넘겨? 내가 다 알아봤어, 이 한심한 놈아. 네가 대박 일 저질러서 다들 그거 수습하느라 난리인데 너는 네 책임 아니라고 손 놓고 있고, 그런 너 때문에 엄마는 대표한테 기회를 더 달라고 사정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그런 우리 엄마 제대로 인사도 안 했잖아. 그러면서 어디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해. 나가.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쫓겨난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미안하다는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이 며칠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서 알아보니 그 인간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한 기색도 없더라고요. 장모 덕에 괜찮은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지, 저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 꼴을 보고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후회스럽기가 말로 다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만큼은 그냥 안 넘어가고 남편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걸 보고 나서야 남편을 다시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한테서 문자며 전화가 엄청 왔어요. 문자를 대충 보니 남편이 시댁에 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보고 못됐다, 기가 세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대로 읽지도 않았죠. 그걸 보면 더 열이 뻗치고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종수가 네 엄마 밥 좀 안 사주고 우리한테 돈 좀 썼다고 이렇게 팔딱팔딱 뛰니? 넌 뭐 그렇게 잘했다고 이래? 웃기지도 않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말이 통하지도 않을 테고 그 욕을 듣고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갔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바이올린 레슨을 하다 말고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아랫배 쪽이 아프긴 했는데 그럭저럭 참을만 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더는 참을 수 없이 아팠고 저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죠. 응급실에 간 저는 맹장이 터졌다는 말과 함께 바로 수술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말로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복막염이 됐을 거라고, 그러면 더 일이 커졌을 텐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링거를 맞으며 회복하는 중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허겁지겁 들어오더라고요. 맹장 수술했다며?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날에 그래? 네가 우리 엄마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장인어른한테 연락했다가 너 수술한 거 알았잖아. 근데 이런 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내일 우리 아빠 생신인 거 몰라? 아무리 나랑 사이가 나빠도 그렇지 우리 아빠 생일도 까먹냐? 아무튼 오늘 중으로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퇴원해. 병원에서 이틀은 있어야 된댔어. 내일 퇴원 안 시켜줄걸? 아니, 네가 퇴원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 요새 맹장이 병이냐? 좀 누워있으면 다 괜찮아지는 걸 뭐 이틀 시간에 입원해서 돈 쓰려고 해. 지금 네 돈 쓰는 거 아까워서 퇴원하라는 거야? 걱정 마, 네 돈 한 푼 안 들어갈 거니까. 그게 아니고 내일 아빠 생신인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형수 혼자 일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 얼른 부르라고 집에서 다들 성화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퇴원해. 야, 그냥 네 돈으로 저번처럼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서 생신 해드려. 너 니네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 굳이 왜 며느리들 손으로 차려야 되는데? 나도 그러자고 했는데 형네도 돈 없다고 하고 아빠도 며느리들 차려주는 상 받고 싶지. 생일까지 나가서 먹고 싶지 않대. 형수는 자기 혼자 일 많아서 못한다고 울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 바로 퇴원이다. 그런 줄 알아. 지금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니 수술 자리가 땡기고 아팠고 화 때문에 숨까지 거칠어졌어요. 제가 아파서 배를 잡고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멀뚱이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너 지금 쇼하는 거지? 내일 퇴원하기 싫어서.
야, 넌 그렇게까지 시부모 챙기기 싫은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만 지 엄마 아빠 식사 대접 안 했다고 꽁해가지고 입 대빨 나와서 사람 힘들게나 하고. 야, 나 하나 되니까 너랑 산다 정말. 너랑 1년 살았는데 진짜 네가 이런 애일 줄은 연애할 때는 꿈에도 몰랐다. 아무튼 너 내일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기만 해. 우리 집에 완전 찍히는 줄 알아. 저는 아픈 와중에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와, 저런 새끼인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회사 대표한테까지 찾아가서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고.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저딴 거 어디가 좋다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야, 너는 네가 한 걸 생각해야지. 거기에 내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장모님이 자꾸 나 위해서 뭐 해준 것처럼 그러는데 그럴 거면 제대로 된 직책이나 줬어야지. 아무튼 너 앞으로 우리 집에서 인정받고 편히 살고 싶으면 내일 와서 우리 아빠 생신상 차려. 안 그러면 나 앞으로 평생 장인 장모님 나 몰라라 할 거야. 웃기지 마. 나 태어나면 이혼 변호사부터 찾아갈 거야. 너 지금 뭐하냐? 내가 네 부모 안 찾아뵀다고? 아님 우리 아빠 생신상 차리라고 했다고? 야, 인간이 좀 되라. 어?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엄마가 저벅저벅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제대로 자리 잡고 누우려고 애를 썼죠. 엄마, 어떻게 바쁜데 이 시간에 왔어? 제가 겨우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엄마는 남편 앞으로 오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백으로 남편의 면상을 퍽 하고 후려 갈겼어요. 안 그래도 엄마를 보고 놀라서 얼굴이 하얘졌던 남편은 엄마한테 한 대 맞고는 자기 얼굴을 감싸지고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누가 누구더러 인간이 되라는 거야? 어? 사람 새끼 같지도 않은 게 감히 내 귀한 딸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이게 아주 내 딸 속 썩이지 말라고 사람 대접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본데. 너 지금 수술실에서 겨우 나온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부모님이 전화라는 말을 한 것뿐이라서요. 그래도 속상하시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 이 물건은 이럴 때도 책임이라는 걸 질 줄 모르는구먼. 이건 진짜 사람 아니네. 회사에 문제 생겼을 때 그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저 섭섭해요. 섭섭? 네가 감히 그 주둥이로 섭섭이라는 말을 해? 내가 우리 명의 생각해서 너 직장도 구해줘. 사고 친 것도 덮어달라고 사정해. 네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딸한테 잘하라고 한 거지. 그런데 아픈 애 보고 퇴원하고 니네 집 가서 그 찰난 생일상 차리라고 협박을 해? 난 이제껏 너 한 번도 좋게 본 적 없어. 그저 명의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를 잘 보려고 했을 뿐이야. 근데 이딴 식으로 내 딸한테 했단 말이지? 더는 볼 것도 없다. 너 당장 나가. 명의가 이혼 안 한데도 내가 이혼시키고 말 거야. 명의 넌 저 자식 이런 인간 말종인 거 왜 말 안 했어? 그러니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이런 일이 터졌지. 저는 기운이 다 빠져서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나서 남편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내가 무슨 죄명을 붙여서라도 너 여기서 끌어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버릴 테니 당장 나가. 장모님,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장모님. 진짜 안 나갈 거야? 여기 사람들 부를까? 여기 간호사님, 경비원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 환자한테 못된 놈이 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꽁지가 빠지게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를 잔뜩 보냈더라고요. 너 장모님 말 듣고 정말 이혼할 거 아니지? 야, 아무리 요즘 사회가 변했다고 해도 여자가 이혼하면 다들 우습게 본다. 너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장인어른, 따님 미래를 생각하셔서라도 옆에서 말려주세요. 지금 명희도 장모님도 당장 앞의 일만 보고 화가 나서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이라뇨.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셔도 어른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시는 건 자식들한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명희한테 잘하려고 애썼고 남편으로서 흠잡힐 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혼이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이라니?
다 원창 기가 막혀서? 엄마는 문자들을 보고 더 화가 나서 시댁에까지 연락을 해서 한바탕 하셨다고 해요. 아니, 아픈 며느리 병문안은 오지 못할 망정 그 애를 끌어내서 기어이 생일상을 받아먹고야 말겠다니? 되게 잘난 아들이 우리 딸 속썩여 이 지경까지 됐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이런 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저 돈 있는 거 털어서 지 사고 싶은 거나 살 줄 알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여기저기서 쫓겨나고 그런 사위도 내 자식이다 품으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비싼 변호사 사서 위자료에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제가 태어나는 날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주 허리를 굽히고 싹싹 빌고 난리더라고요. 명희야, 너 정말 이혼할 거야? 아니지? 넌 아픈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괜찮냐는 말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인간 뭘 보고 계속 살아야 돼? 난 만약 엄마가 말렸다고 해도 이혼하려고 했어. 네가 병실에 들어와서 나보고 쇼한다며 퇴원해서 니네 집 가서 생일상 차리라고 한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전전긍긍한 거 생각하면 열 뻗쳐서 잠도 안 와. 그런데도 니네 부모님은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런 집하고 왜 더 연을 맺고 살아야 돼?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하고 희생만 강요하는데 이거 나 귀하게 키워준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못할 짓이야. 이혼할 거야. 내가 사실은 회사 생활이 정말 자신이 없어. 그런데 억지로 다니다 보니 이렇게 탈이 난 것 같아. 나도 장인어른처럼 집에서 일하고 명희 네가 돈 벌면 어때? 그러면 우리도 아무 탈 없이 잘 살 텐데 우리 그렇게 하자. 응? 너 감히 우리 아빠를 너랑 같은 수준으로 놓는 거야? 우리 아빠는 너처럼 이기적이고 무능해서 집안일하는 게 아니야. 그걸 더 잘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 집을 이끄신 거라고. 너 번지수 한참 잘못 짚었어.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꺼져. 명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마. 내가 잘할게. 잘못한 거 고칠게. 제발.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충격을 받았는지 엉엉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미안해.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잘 살면서 효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니? 됐다. 엄마는 네가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너만 편하면 돼. 난 엄마가 이렇게 나서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엄마가 항상 대학 졸업 후부터는 뭐든 다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다 해결하고 똑부러지게 하려고 했지. 그거야. 너나 오빠나 책임감 있는 사람 되라고 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니네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가만히 있겠니?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야.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부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엄마는 너랑 명훈이 스스로 잘 서서 살아가는 것 보다가 힘들 때는 울타리가 돼주는 게 진정한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네.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왜 아등바등 살았겠어? 다 니네한테 더 많이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지. 그런 내 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인간 안 될 물건이 괴롭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엄마도 아니지. 앞으로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너는 그 물건한테 더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엄마는 대표한테 그간의 일을 다 얘기해 남편은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됐죠.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손해본 돈까지 다 갚아줘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남편은 딱 한 번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며 이거 다 물러달라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오빠한테 걸려서 무섭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때 오빠가 엄청 무서워서였는지 남편은 그 뒤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해 저는 이혼 1주년을 맞아서 혼자 조용히 저의 해방된 날을 축하했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지만 남편과 헤어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으니 이대로만 하면
뭐든 또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